안녕하세요, 도우너 김실장입니다. 이번 시간부터는 반셀프 인테리어 팁 네 번째로 목공사 편을 진행할 건데요. 목공사는 인테리어 업체에 맡기지 않는 이상은 어떻게 외주 업체가 없기 때문에 아마도 반셀프 진행하실 때 공정 중에서도 가장 좀 난감하실 수 있으실 것 같아요. 저도 그래서 어디서부터 어떻게 풀어야 될지 좀 고민이 많았는데요. 제가 지금부터 순서대로 차근히 설명을 드릴 테니까 이 순서대로 따라와 주신다면은 아마 성공적인 목공사가 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목공사를 반셀프로 진행했을 때는 중요한 포인트가 세 가지인 것 같아요. 그 세 가지 중에 첫 번째는 검증된 목수분을 모시는 거고, 두 번째는 목수분들이 오시기 전에 전날이나 아니면은 당일 새벽에 자재를 준비해 놓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공정이 진행되면서 아니면 공정 전에 목수분들하고 소통을 하면서 차질이 없도록 시공이 되는 소통하는 방법, 이렇게 세 가지가 중요한 포인트가 될 것 같습니다. 인력 섭외 방법은 반셀프 인테리어 도전 시 필수 조건 셀프 반셀프 인테리어 팁 세 번째에서 제가 말씀드렸으니 위에 카드를 클릭하시고 영상을 참고하셔서 인력 섭외하시기 바라고요. 영상을 참고하셔서 성공적으로 인력 섭외를 하셨다면은 이제 자재 발주를 하셔야 되는데, 목공사에는 크게 세 가지로 볼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 가벽이 있을 수 있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 가구 제작, 세 번째로 도어 및 몰딩, 이렇게 크게 아마 공사가 될 거예요. 이 세 가지를 한꺼번에 다 담기에는 영상이 너무 길어지기 때문에 이번 시간에는 가벽에 대해서 알려드리고요. 그 다음 시간에는 도어 및 몰딩에 대해서 알려드릴 거고요. 그리고 마지막 시간에는 가구 공사할 때 그때 어떻게 자재 발주를 하는지 그거에 대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전에 일단 목공 인건비를 알려드려야 될 것 같아요. 그래야지만 어느 정도 예산을 산출해 볼 수 있기 때문에, 목공 인건비는 지금 반장님이 7월 30일 기준으로 35만 원이고요. 그리고 기공분이 25만 원입니다. 현재 인건비가 빠르게 오르고 있기 때문에 2021년 7월 30일 기준이라는 것을 꼭 기억해 주시길 바라겠고요. 여기서 반장님과 기공분의 10만 원이라는 인건비 차이는 반장님의 경우 작업을 하시는 것은 물론이고, 검증된 기공을 섭외하고 의뢰인의 요구대로 설계하여 기공분들에게 일을 지시하고, 또한 목공사에 필요한 모든 장비를 가져오시는 장비대 비용에서 10만 원의 차이가 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기서 추가로 한 분당 점심 식사비와 그리고 그리고 음료수 제공하는 비용으로 만 원씩 추가로 잡으시면은 어느 정도 예산을 산출해 보시는데 도움이 되실 겁니다. 우선 가벽 공사에서 자재 산출을 하기 위해서는 첫 번째로 그 가벽이 어느 위치에 세워지나 그거를 보셔야 되고요. 두 번째로는 그 가벽의 내구성, 그거를 보셔야 되고, 마지막 세 번째로는 이 목공사가 끝난 후에 도장 마감을 할지 필름 마감을 할지 어떤 마감재로 마감을 할지를 가지고 이 세 가지를 고려하여 가벽이 설계가 됩니다. 먼저 가벽 시공의 위치가 벽체이냐 아니면은 벽체가 없는 사무실 같은 공간을 만들기 위한 칸막이냐에 따라 각재가 달라집니다. 벽체가 있는 이런 공간에 가벽을 사용 시에는 한 치각을 사용하시면 되고요. 이렇게 벽체가 없이 사무실 같은 칸막이 공간에는 투바이를 사용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런 각재는 일반이 있고 조금 더 비싼 건조가 있는데요. 무조건 건조로 발주하시면 되겠습니다. 두 번째로 가벽의 내구성에 따라서 달라지는데요. 일반적으로는 석고 투피로 시공을 합니다. 여기서 투피라는 거는, 투피에서 피라는 거는 겹수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두 겹을 시공한다는 거겠죠. 이런 가벽에 무거운 제품을 달아야 하는 경우에는 이런 목상 있잖아요. 이 목상의 위치를 찾아서 거기다가 피스를 박습니다. 그러나 예를 들어서 가벽의 팁이나 고용량의 전기 온수기, 규모가 큰 벽장 같은 경우에는 원하는 위치에 목상이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럴 때에는 목상이 아닌 판재가 이런 제품의 무게를 견뎌야 되기 때문에 이럴 경우에는 합판을 대고 그 위에 판재를 시공을 해야 합니다. 석고보드만으로 마감한다면 아무 힘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석고에다가 어떤 제품을 달기 위해서 석고 앙카가 있기는 한데, 이거는 조금만 큰 액자를 달아도 시간이 지나면 처지기 마련입니다. 그러므로 목상이 아닌 위치가 아닌 내가 원하는 위치, 이런 데가 될 수 있겠죠. 이런 공간, 이런 데다 피스를 박아야 된다면은 합판 시공 후에 석고보드를 치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가벽의 내구성에 따라 자재 선택이 달라지고요.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마감재를 어떤 걸 선택하냐에 따라서 시공 자재가 달라집니다. 마감재가 도장, 도배, 타일이라면 석고보드로 시공하고, 혹은 화장실 같은 습기가 많은 공간이라면 방수 석고보드로 시공 후 타일로 마감을 합니다. 필름일 경우에는 MDF로 시공하는 것이 정석입니다.
단 상황에 따라 응용하여 시공은 가능합니다. 어떤 공정에 따라 MDF로 제소를 바른 후에 도장 시공이 가능합니다. 그러나 2,800원 정도 하는 석고보드와 9T MDF의 경우 장당 거의 4배 정도 차이가 나는데요. 누가 MDF로 이렇게 가격 차이가 나는데 시공을 하고, 또한 시공 후에 제소 작업으로 인하여 페인트 시공부터 더 올라가고요. 고밀도 MDF의 경우에는 더 자재가 비싼 거는 말할 것도 없겠죠. 이렇게 시공하는 특별한 상황이 있기는 한데, 가구가 아닌 이상 가격은 제가 말씀드린 것을 그냥 공식처럼 알아두시고 상황에 따라 발주하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자재 선택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알려드렸고요. 지금부터는 이제 자재 산출 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자재 산출을 정확하게 하기 위해서는 설계도를 그려가지고 파지까지 계산을 하셔야지만 정말 100% 정확하게 딱 떨어지게 발주를 할 수가 있어요. 하지만 이렇게 하시는 거는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거는 반셀프 인테리어 하실 때 도움이 되시는 부분이기 때문에 간단하게 공식을 대입하여 계산하실 수 있는 방법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공식을 말씀드리면은 판재는 시공 면적 나누기 자재 면적 곱하기 겹수입니다. 각재는 가로상과 세로상을 각각 계산으로 더하면 되는데요. 한치각과 투바일 경우 공식이 약간 다릅니다. 한치각일 경우 세로상 공식은 시공 길이 나누기 450 이 값에 더하기 1을 해주시고요. 이 총 값에 시공 높이 나누기 3600 이렇게 계산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다 이제 가로상을 계산해서 더해야 되는데요. 가로상의 공식은 시공 길이 나누기 3600 곱하기 1m 내에서의 시공 높이의 n분의 1 이 값에 더하기 1을 대입하시면 되겠습니다. 2바이의 세로상은 시공 길이 나누기 450 플러스 1 곱하기 시공 높이 나누기 3600이고요. 가로상은 시공 높이 나누기 3600에 곱하기 1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 공식은 450상일 경우의 공식이며 300상일 경우는 450 대신 300을 대입하시면 됩니다. 언뜻 보면 복잡해 보이는 공식이지만 제가 3가지 예로 계산하는 것을 보여드리고 몇 번만 해보신다면 어렵지 않게 계산하실 수 있으실 겁니다. 첫 번째로 내가 이런 기존 콘크리트 벽체에 길이 8000, 높이 2700으로 가벽을 시공하고 석고 투피로 시공을 한다고 했을 때 자재를 계산하는 방법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판재는 공식에 대입해 보면 시공 면적 8000 곱하기 2700 나누기 자재 면적이 되니 석고보드는 900에 1800 사이즈니까요. 900에 1800을 나눠주면 되겠죠. 이렇게 석고를 두 겹으로 시공을 하니 곱하기 2가 되겠죠. 그렇다면 26.6장이 나오는데요. 올림을 하시면은 27장이 나옵니다. 그리고 각재는 세로상 1000 나누기 450 플러스 1 이 값을 2700 나누기 3600을 이 값으로 곱해주면 되겠습니다. 가로상은 8000 나누기 3600 곱하기 그 n분의 1 플러스 1을 n분의 1을 어떻게 하는지 제가 지금 한번 설명을 들어보자면은 지금 이 높이가 2700이잖아요. 그러니까 2700을 1000m 내에서 1000m 아니고 1m 내에서 n분의 1을 하려면은 900은 1m 내잖아요. 900mm로 나눠주면은 3개가 떨어지겠죠. 그래서 3 거기다가 플러스 1을 해야 되니까 플러스 1을 하면 4가 됩니다. 그래서 8000 나누기 3600에 4를 곱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값은 22.96개가 나오는데요. 이걸 올림을 하면은 23개가 나옵니다. 한치각은 12개가 한 단으로 판매하므로 23 나누기 12에 올림을 하시면은 2단이 나옵니다. 그러면 결론적으로 석고보드 27장 한치각은 2단을 발주하시면 되는 거죠. 그럼 다음 예를 보겠습니다. 이번엔 코너에 세우는 가벽을 예로 보여드릴 건데요. 이런 공간에 이렇게 기역자로 되어 있는 가벽을 세운다고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일반적으로 이런 공간에는 문이 같이 시공되지만 이번 시간에는 가벽 산출 방법 알려드리는 것이므로 도어는 제외하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도어는 만약에 이 공간에 도어가 들어간다면 그 면적만큼만 빼면 되겠죠. 한쪽 벽은 7000 그리고 한쪽 벽은 5000의 길이이며 높이는 3200이라고 가정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곳은 합판을 먼저 시공을 하고 그 다음에 석고로 도장 마감을 한다고 가정을 하겠습니다. 이런 기역자형이라고 해서 어려울 것이 없습니다. 그냥 기역자를 이렇게 쭉 일자로 펴주시고 계산하시면 됩니다. 대신 벽체가 없는 곳에 세워지는 것이므로 2바이를 각재로 사용해야겠죠. 우선 합판부터 계산해 보겠습니다. 7000 플러스 5000 곱하기 3200 나누기 1220 곱하기 2440 이 값을 나눠주시면 되고 그 다음에
앞면만 시공할 수가 없잖아요. 이거는 벽체되어지는 가벽이 아니고 안쪽에서도 마감이 돼야 되는 부분이니까 곱하기 2를 하시면 되겠죠. 그럼 25.78이 나오므로 올림을 하면 26장이 나오고요. 석고보드는 7000 플러스 5000, 그 다음에 곱하기 3200, 이 값에다가 석고보드 자재 사이즈 900 곱하기 1800을 나눠주시고, 그 다음에 이것도 마찬가지로 앞뒤로 두 겹을 시공해야 되므로 곱하기 2를 하시면 47.4가 나오므로 48장이 되겠습니다. 목상은 각재는 2바이므로 12000 나누기 450, 그 다음에 플러스 1, 이 값에다가 3200 나누기 3600, 이 값을 곱해 주시면 되고요. 가로상은 12000 나누기 3600 곱하기 2가 됩니다. 그럼 24.59 플러스 6.66은 31.25개가 되고요. 올림을 하시면은 32개가 되겠습니다. 2바이는 6개가 한 단이므로 6단이라는 계산이 나옵니다. 그럼 합한 26장, 석고보드 48장, 2바이는 6단을 시키시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필름으로 시공할 시 계산하는 방법을 예로 들어보겠습니다. 길이는 6000, 높이는 2400에 아트월을 위한 가벽을 세운다고 가정을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판재는 MDF를 발주해야겠죠? 그럼 6000 곱하기 2400 나누기 자재 사이즈 1220 곱하기 2440을 나눠주시면 4.84가 나옵니다. MDF는 포인트에 상관없이 한 겹만 시공하면 되므로 5장을 발주하시면 되겠죠. 한치각 공식을 이용하면 6000 나누기 450 플러스 1 곱하기 2400 나누기 3600 플러스 6000 나누기 3600 곱하기 1000 내에서의 높이 n분의 1, 여기서는 2400이니까 3이 되겠죠. 거기다가 플러스 1을 해주시면은 9.55 플러스 10, 그러면 19.55가 나오고요. 올림을 하시면은 20개가 되겠습니다. 그렇다면은 한 단에 제가 한 치각은 12개라고 말씀드렸죠. 그러니까 2단을 시키면 되겠습니다. 그럼 MDF 5장, 한 치각 2단을 발주하시면은 가능하겠죠. 지금 이 공식들은 이론적인 공식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재단 후에 쓰여지고 남은 버리게 되는 파지에 대해서는 공식에 대입되어 있지가 않아요. 각재의 경우 단단위로 발주를 하기 때문에 부족할 일이 거의 없습니다. 하지만 판재의 경우에는 한 1%에서 5% 정도가 모자랄 경우가 발생을 하실 거예요. 그럼 이걸 어떻게 정확하게 계산을 하냐고요? 정확하게 계산하실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물론 여러분들이 직접 설계도면을 그려서 정확히 계산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어떤 파지는 재사용되고 어떤 파지는 버려지는지, 혹은 시공 과정에서 파손이 일어나거나 아니면 목수분들의 재단의 실수로 버려지는 자재가 생길 수 있습니다. 사람이 하는 일이기에 언제든지 생길 수 있는 일이에요. 인테리어 업체야 어차피 나중에 쓰면 되기 때문에 여유분을 주고 시키기도 해요. 상황에 따라서는. 그렇지만 여러분들한테는 만약에 로스율을 5%에서 10% 잡고 5%에 10%의 양을 추가로 발주를 했다면은 이것들은 여러분들한테는 다 건축 폐기물이 되는 겁니다. 제가 철거편에서 말씀드렸죠. 건축 폐기물 한 차당 45만 원이에요. 이 금액이 쌓이다 보면은 무시할 수 없는 금액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반셀프를 할 때는 이런 쓰레기들이 안 생기게 하는 게 되게 중요한데요. 여러분들은 인테리어 업체처럼 단골집이 아니고 근처 목재상에서 발주를 하셨을 텐데, 이렇게 발주를 하신다면 먼저 거래를 했던 데라면은 만원 정도만 받고 해주십니다. 양이 많지 않은 이상. 양이 많을 일이 없는 게, 여러분들은 지금 그 공식대로 만약에 발주하셨으면 95% 이상의 적중을 보였기 때문에 기껏해야 2-3장 정도로 추가로 발주하게 될 거예요. 많아야 뭐 10장 아니겠죠. 이 만원이라는 돈 아끼려다가 몇 배가 더 큰 금액이 지출될 수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만약에 3일 공정이다 하면은 이틀 공정이 끝났을 때 그날 반장님 뭐가 어떤 게 부족한지 계산 좀 해주세요 라고 하면은 거의 딱 떨어지게 계산을 해주십니다. 어차피 95% 이상의 그 자재를 발주해 놨기 때문에 추가 공정이나 아니면 그런 부분적으로 어떤 변수가 발생한 것도 같이 계산을 해 주실 거예요. 이렇게 하시는 것이 가장 폐기물량을 줄이고 효율적으로 공사를 하는 방법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이제 남은 거는 부자재입니다. 목공에 들어가는 이 부자재는 거의 타카핀하고 목공 본드가 대부분인데요. 타카핀은 현장 상황에 따라 사용되어지는 종류와 사이즈도 너무 다양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일일이 공부해서 준비해 놓는 것은 너무 비효율적입니다. 인테리어 업체에 아예 타카핀이 종류별로 들어있는 함을 들고 가고 본드도 다 사무실에서 들고 가기 때문에 계산할 필요도 없이 줄어들면 채워 놓지만 여러분들은 그럴 수가 없습니다.
부자재 역시 여러분들은 남아봤자 다 짐이 되거나 폐기물이 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은 이 공사에 지장이 없을 정도로만 준비를 해 놓으시면 되는데요. 처음에 오셔서 먹줄 튀기시고 목상 작업을 하시는데 이 시간 동안만 필요한 부자재를 준비해 놓으시면 되시는 거예요. 탁카피는 ST64, DT64 한 값씩, 목공본드는 3개만 목재상에서 그 공식대로 자재 발주할 때 같이 발주하시면 되는 겁니다. 나머지는 목수분들이 먹줄 튀기고 목상 세우는 동안 반장님한테 어떤 부자재가 필요한지, 어떤 탁카핀 종류가 필요한지 여쭤보시고, 그리고 본드도 몇 개 정도가 필요하신지 그렇게 여쭤보신 다음에 그 다음에 이 작업 목상이 끝나기 전까지만 천천히 사다 드리면 돼요. 또한 부자재는 화물차가 필요한 게 아니잖아요. 가지고 계신 승용차로 그 가까운 목재상에 갔다 오시면 되기 때문에 문제될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자, 이것으로 자재 및 부자재 산출 방법에 대해 알려드렸고요. 마지막으로 공사할 때 반장님하고 어떤 부분을 꼭 소통을 정확히 하셔야 되는지 알려드릴 건데요. 이 가벽에서는 제가 전기공사표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콘센트 위치, 스위치 위치, 조명 위치, 가벽이기 때문에 아니면 덴졸 친다고 했을 때 조명 위치도 정확하게 말씀을 드려야겠죠. 이거를 말씀으로만 드리지 말고 그림으로 그려서 높이가 어느 정도 떨어져 있고 어느 벽에서 몇 미리가 떨어져 있는 곳에 어떻게 시공해야 되는지 손으로 그림을 그려서 반장님한테 전달해 드리시는 게 나중에 문제가 안 생기고 가장 정확하게 소통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이것으로 여러분들이 가벽 공정 시에 필요한 부분을 다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렇게 제가 말씀드린 대로 공식대로 자재를 산출해서 준비를 해 놓으시고, 그리고 반장님한테 여쭤보셔서 나머지 추가 발주하시고, 그리고 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소통을 잘 하셔가지고 그림으로 그려서 소통을 잘 하셔가지고 진행을 하신다면은 별 문제 없이 성공적으로 목공사를 마치게 되실 겁니다. 그럼 이것으로 목공사 가벽편을 마치도록 하겠고요. 제가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다음 편에서는 목공사 중에서 도어와 몰딩, 이거를 어떻게 발주를 하고, 그리고 도어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실측을 해서 발주를 해야 되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공유 부탁드리고요. 이상 도우너 김실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